1천만 원으로 내 집 인테리어 하는 꿀팁. 안녕하세요. 스타일 공인중개사 최영진입니다. 오늘은 1천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알차게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1천만 원으로 가장 효율이 높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인테리어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테리어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죠.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올수리 하면은 30평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평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데 비용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하면 할 수 있겠지라고 달려들었는데 너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예산이 1천만 원 밖에 없다면 요런 거 위주로 이것만큼은 꼭 하겠어요 라는 것을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1천만 원이란 예산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매해질 거예요. 왜냐면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당연히 남기는 이윤이 있잖아요. 그 이윤이 보통은 뭐 15%, 20% 정도 비율을 보시는데 그럼 1천만 원에 서서 200만 원인 거잖아요. 엄청 큰 돈이죠. 그러면 1천만 원이 1200이 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800만 원짜리 공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선택폭이 너무 줄어든다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지니까 저는 이 정도는 사실은 반셀프로 하셔도 되고 아주 크게 어려운 공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체들만 잘 선정해서 하시면 만약에 도배하시는 분들 내가 직접 구하고 시트 하시는 분도 내가 직접 구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공정이 있으면 그것도 내가 구해서 원하는 거를 마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각 파트의 전문가분들을 내가 직접 섭외해서 감독이 돼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요즘에는 어플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구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천만 원의 비용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반셀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이 새 집일 수도 있고 조금 구옥일 수도 있잖아요. 구옥 기준으로 그래도 리모델링이 할 평수를 한 25평에서 30평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어딜까?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어디가 가장 많이 보일까?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럼 어디일 것 같으세요? 벽 아니면 천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야가 바닥을 보는 것보다 위를 보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보통은 눈높이가 약간 높잖아요. 바닥보다는 저는 첫 번째로는 벽을 꼽아요. 그 면적 영역이 가장 넓은 부분을 위주로 고르면 가성비에 맞아요. 왜냐면 다른 데가 깨알 같은 곳이 깨끗해도 거기가 지저분하면 다 지저분한 집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도배를 꼽고 25평에서 35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도배비는 대략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들을 것 같고 이 기준은 실크 도배 기준이에요. 근데 이 기준은 도배지를 뜯어보면 속지라고 해서 속에 들어있는 종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거 안 하는 기준이에요. 업체마다 또 고르시는 도배지가 다 조금은 상이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고 생활에 많이 밀접하게 관계 있는 바닥입니다. 바닥에는 누워도 있죠, 앉아도 있죠, 서도 있죠. 진짜 내가 뒹굴뒹굴 하는 곳이잖아요. 바닥에서 진짜 누워있는 곳인데 내가 누울 수 있을 만큼 좀 깨끗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에 갔는데 우리가 막 해외처럼 신발 신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많이 누워있잖아요. 바닥에서 TV 볼 때 누워있고 근데 이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면 집 전체가 지저분한 느낌이 저는 든다고 생각해서 이게 생활과 밀접할 관련도 있고 일단은 한 20에서 30평대 바닥을 강마루로 그냥 새로 깐다라고 했을 때는 한 대략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일 것 같아요. 회사마다 다르고 종류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주 고가로 가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에서는 한 27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철거비도 들어요. 기존 바닥에 뭔가가 깔려 있을 거잖아요. 마루가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장판이 깔려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장판이 깔려 있으면 좋은 거고요. 왜냐면 철거비가 덜 드니까요. 장판 그냥 쉽게 철거가 되니까. 근데 폐기물 비용은 들겠지만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뭐 만약에 마루로 깔려 있다. 그럼 30평대 마루를 다 철거해야 한다라고 하면 철거에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합해보면 한 350만 원 정도
바닥에 비용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상상해보면요. 벽과 바닥도 눈에 한 번에 보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집이 아예 그냥 확 바뀌었네. 근데 그거 더해보면은 600만원에서 650만원 정도. 아직 돈 많이 남았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뭐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필름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인테리어 필름 몰딩 방문 보통은 우드 색깔로 돼 있거나 진한 색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좀 낡아서 벗겨지고 까지거나 손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꼽는 거는 인테리어 필름이에요. 결국 그 인테리어 필름이 몰딩이나 그런 쪽으로 그 부분의 색깔을 무채색으로 가시거나 밝게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거는 벽 바닥 그리고 그 색깔 몰딩 전체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제 세 가지가 인테리어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필름도 파고들면 끝이 없어요. 방문의 겉에 쪽만 할 건지 방 안쪽까지 할 건지 샤시 같은 것도 필름을 하면 샤시가 보통 이중창이어서 앞쪽만 하느냐 뒤에 창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비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가 정해진 예산이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안에서 지금이 모든 걸 끝내야 되거든요. 필름은 할 수 있는데도 무한하고 종류도 너무 다양해서 예산을 자기가 좀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해야겠네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금액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몰딩은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고 샤시 같은 경우도 우리 집 샤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바깥 샤시까지 하면 예산 범위를 넘어선다 하면 저는 진짜로 안 샤시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꼭 바깥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에만 해서 잘 닫아놓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안쪽 샤시만 시트지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거를 또 말씀을 드려요. 욕실인데 욕실 공사는 이 예산 금액으로 못 하시죠. 욕실에 보면 욕조 쪽이랑 쭉 실리콘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재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하면 그래도 청소하면 새 욕실처럼 돼요. 곰팡이 쓴 부분들이잖아요. 색이 변해 있기도 하고 누렇게 다 변해 있고 진짜 곰팡이가 박혀 있기도 하거든요. 그것만 벗겨내고 새 걸로 해도 욕실이 진짜 깨끗해요. 타일은 닦여도 실리콘은 안 닦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막 뭐 문지르고 락스를 뿌려도 누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욕실이 엄청 낡아 보이고 찝찝하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실리콘 재작업만 하셔도 진짜 새 욕실처럼 변하거든요. 이건 진짜 해본 사람이 말하는 거니 꼭 해야 돼요. 이건 비용이 욕실 한 칸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두 칸에 한 5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마 한 분이 오셔서 다 하실 수 있을 거고 벗겨내는 비용까지 해서 한 50만원 정도면은 가능하신데 이게 효과가 진짜 크거든요. 저는 꼭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조금 더 써도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바닥에 줄눈 코핑을 말씀드려요. 기존 줄눈은 파내고 가장 저렴한 걸로 하시면 욕실 하나에 한 15만원 정도 하실 거거든요. 욕실 2개 한 30만원 정도예요. 이 부분은 꼭 저는 같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입주 청소를 말씀드려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특히나 주방에 왜 기름때 같은 거 진짜 말끔히 지거든요. 물론 이제 청소에 견해가 좀 있으시고 청소에 완전 자신 있다 이러면은 또 모를까? 이분들 거의 뭐 한 몇 시간이면 다 하시거든요. 오전에 오셔서 4시 정도면 다 끝나는데 특히 주방 욕실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보이는 데만 하잖아요. 손도 안 닿는 데와 등 같은 것도 떼가지고 그 안쪽까지 다 닦아주시거든요. 그리고 벽면도 우리는 벽은 잘 안 하 바닥만 하고 그러잖아요. 벽도 걸레로 다 닦아주세요. 비용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 평당 12,000원 정도. 그래서 한 40에서 50만원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용 남겨놓으셨다가 꼭 저는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조명 교체 그리고 블라인드나 커튼 추천드립니다. 결국에 또 눈에 보이는 큼직한 곳이에요. 조명도 낡았으니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등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건 달려있는 자리에 그대로 다는 걸 말씀드리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바꿔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일단 눈에 잘 보이는 어떤 큼직한 것들을 한번 싹 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1천만 원을 썼는데 그래도 많이 바뀌었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요거 하나만 바뀌어봤자 나만 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자기 만족이 좋다. 그래서 나는 방 하나에 1천만 원 다 쓰겠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이 1천만 원으로 가장 효율이 높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뭘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해진 비용 안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접근하면 면적이 가장 큰 곳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장 불편한 곳을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 아주 많으면 좋겠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뭐를 가장 가성비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쪽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숙지해 보시면서 아마도 내가 원하는 집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1천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하셔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타일 공인중개사 최영진이었습니다. 채널명 스타일 부동산 구독 부탁드립니다.